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찰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곧 현대산업개발 측과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본 협상에 돌입합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 가운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환 매일경제 겸 MBN 회장은 전격 사퇴했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J E&M의 고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투표 조작에 회사 차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가 CJ E&M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돼지를 노지에 쌓아뒀다가 임진강 지류에 핏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상수원 오염 우려가 커지자 연천군은 돼지 사체는 소독한 상태라 오염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마크 밀리 합참의장 방한에 맞춰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강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건 북한과 중국이라며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나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매각 작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부채 9조 6천억 원, 자본금 1조 5천억 원, 부채 비율 660%.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로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을 매각 논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 입찰에 참여한 3곳 가운데 가장 많은 매입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인수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결정짓기 위한 본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살펴 인수가 낮추기에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이다 6개 자회사 통매각을 내세워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남은 과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현대산업개발은 본 협상을 마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해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고가의 아파트 등을 사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한 20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번 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집을 산 20, 30대 젊은 층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가격이 9억 원을 넘은 경우가 28%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주택을 사면서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시도한 경우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를 살펴봤더니 취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20대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제조업체 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오피스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사거나 30대 변호사가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소비하는 데 쓰는 대신 법인 대표인 아버지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액의 전셋집을 계약한 일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인 이런 사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겨 증여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공통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들어간 224명 가운데 73%인 165명이 30대 이하입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오면 그 역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 4만여 마리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일부가 붉게 물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매몰하는 데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4만여 마리는 그대로 군부대 부지에 방치해왔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돼지 사체를 싣고 핏물을 줄줄 흘리며 줄지어 서 있던 트럭들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천엔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쳐졌습니다. 바닥도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도 이상을 오늘 밤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화 작업,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이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서둘러 매몰 작업을 마친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수가 우리한테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매몰 작업장이 취수장과도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 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기관 경고를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유준원 전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그동안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심야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다가 졸도할 정도로 조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차분히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 경영진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 증자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지 않고 숨긴 겁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 등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편 출범 당시 MBN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지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조사 결과 MBN이 지난 2011년 최초 승인과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승인 과정의 문제로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추가 고발과 장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장대환 매일경제 겸 MBN 회장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장 회장은 오늘 오전 MBN 긴급 간부회의에서 장승준 MBN 사장을 통해 매경 미디어그룹과 MBN 회장 등을 비롯한 모든 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회계 감사를 선임해 MBN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N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액은 4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금융권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8조 1천억 원이나 더 불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둔화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커진 겁니다. 이 가운데 1금융권인 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반등해 평균 증가폭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 6천억 원 늘어 10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 거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 0.6%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에 썼던 카드값 결제 수요가 몰린 것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기업 대출액도 금리 하락과 내년 예대율 규제 변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서 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조선업 발주 물량 가운데 86%를 한국 조선업체들이 가져가면서 한국이 수주액과 수주 물량에서 모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 10월 한국 조선업 수주 물량은 129만 CGT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CGT는 선박의 단순한 무게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주액은 159억 7천만 달러로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중국 136억 7천만 달러, 이탈리아 74억 7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통합추진단장 자리를 놓고 이른바 비박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 통합 논의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보수 통합 논의는커녕 계파 갈등만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토론회장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습니다. 하루 전 보낸 문자에는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면 안 된다. 보수 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원 의원과 유 의원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겨 통합을 논의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을 통합단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내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이 표면화된 건데 통합 추진 적임자로 거론된 김무성 의원도 작심한 듯 친박 책임론을 쏟아냈습니다.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분과 같은 논의가 흘러나오는 순간 통합은 끝이라며 한국당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 잡음에 황교안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쪽에서 원해서 원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세우려 한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유승민 의원 측과는 이렇다 할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경선제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한국당과 아직 통합 원칙도 이야기 안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탄핵의 강을 건너라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통합 조건과 맞물리면서 대립은 갈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와 여영국 추혜선 의원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등은 오늘 오후 대검에서 강남일 차장검사를 만나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수사 완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의당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이번 주에 비공식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방한에 맞춘 건데요.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모레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간 연례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리 의장 방안에 맞춰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된 의제는 다음 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로 미일의 강공이 예상됩니다. 방안에 앞서 일본을 찾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시키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며 한미일은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때 강력하다고 밝힌 겁니다.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but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예상됩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또 두 나라가 매우 부자인데도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맥도날드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측과 법원 조정 끝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 치료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이외의 다른 모든 논쟁은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년의 공방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한국 맥도날드 임직원이 서로 유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마지막 비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독도 이착륙장 주변 CCTV에 찍힌 5분짜리 영상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0분쯤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헬기는 소방대원을 내린 뒤 응급 환자를 태우고는 한 바퀴 선회해 날아갔습니다. 또 KBS 직원이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향하는 정확한 방향과 추락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이른바 군집주행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작한 정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앞 차량의 가속과 감속에 맞춰 운행을 자율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시연 성공을 계기로 도로교통 인프라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완전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네, 치과 의사에서 배우로 또 정치인으로 스스로 규정한 것처럼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온 신영균 씨의 나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년 전에도 수백억을 쾌척을 했는데 나머지 재산도 환원하겠다는 원로 영화인의 선한 영향력이 한국 영화 100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먹을 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신 씨. 재단 설립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아들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합니다. 하필 젊은 금수저들,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 시도가 대거 포착이 된 하루, 원로 영화인의 의미 있는 행보가 도드라집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요란스러운 비가 오겠고요. 수능일인 모레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여기에 남서부 지역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예상되는 비 양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내륙에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내륙에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와 함께 북쪽에 찬 공기도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고요. 밤사이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능일엔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7도, 춘천은 3도, 대구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춘천은 11도, 대구 15도, 광주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